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JTBC에서 첫 번째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준결승전인 셈입니다. 지금 야권은 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TV 토론이 언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을 가능하면 적게 하려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많이 하자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오세훈 안철수 둘이 만나서 타협하면 됩니다. 오세훈 후보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안철수와 직접 둘이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면 되는 것이지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의 야권 단일화는 지금 굉장히 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범여권의 박영선 김진애 후보 간의 이 여권 단일화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애 후보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여론조사만 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여권 단일화를 하던 박영선 후보가 될 것이 99.9%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러나 김진애 후보 TV 토론회는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제 열린 JTBC의 1차 TV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는 김진애 후보의 공격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자, 김진애 후보는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말을 할 줄 압니다. 방송 진행도 해봤습니다. 간단치 않은 공격에 박영선 후보가 오히려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박영선은 앞서가는 후보고 김진애는 추격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진애의 입이 공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윤석열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이슈를 꺼내면서 박영선 후보의 감정 자제력이 잠시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해서도 김진애 후보는 당당히 박영선 후보와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김진애 후보는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박영선 후보는 예상 밖의 강공에 혼쭐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들은 17일 날 여권 후보 단일화를 끝냅니다. 좀 있으면 2차 TV 토론회를 하고 두 번의 TV 토론회를 마치면 박영선 후보가 아마 17일쯤 결정될 겁니다. 반면 야권의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는 비전 발표회에 이어서 TV 토론을 언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19일 날 마지막 커트라인, 마지막 이 마감 시간에 돼서야 겨우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열린 JTBC의 TV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는 김진애의 작정하고 나선 공격에 상당히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영선 후보가 오늘 LH 사태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이 거절했다. 의아하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자, 어제 오전에 선대본부 회의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특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제 너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정신이 없자 특검 카드를 꺼낸 건데 웃기지 않습니까? 특검도 특별검사입니다. 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검사들을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는 빠져 있습니다. 검사는 법률 검토나 하고 영장 치는 일이다 도와달라. 그래놓고 갑자기 특별검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하려면 이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4월 7일 선거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나 좀 벌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 오세훈, 안철수, 정의당 어제 완전히 민주당 맹공을 퍼붓습니다. 자, 그러자 이 김진애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 정책인 것 아닌가, 소나기 피하듯 피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소나기 피하듯 피하려는 것. 지금 LH 사태가 민주당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시간 벌기, 소나기 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체성을 둘러싼 공방이 재밌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때문입니다. 자, 김진애 후보는 이 박영선 후보가 김종인, 안철수, 현 야권 인사들과의 인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사실 안철수하고는 가깝죠. 제가 기억하기에 안철수, 김한길 공도대표 시절에 박영선은 원내대표였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들고 탈당하고 할 때 박영선도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은 비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친문, 친노가 아닙니다. 자,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 김진애가 살살 긁었습니다. 특히 김종인하고도 뭐 잘 지낸다. 야권 인사들하고 당신은 친하지 않느냐. 정체성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박영선 후보는 그들이 정도를 걸었을 때 교류했다. 이전에 인연이 있다면 계속해서 연락과 대화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도를 걸었을 때라는 게 뭐겠습니까? 안철수, 김종인이 민주당 쪽에 있을 때는 정도를 걸었고 지금은 사도를 걷습니까? 표현도 참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종인, 안철수와 박영선은 친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당히 김진애 후보가 머리가 좋습니다. 자, 어쨌든 박영선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과도 연락을 하는가? 이런 김진애 후보의 질문에 조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대화는 다 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때 법사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계기로 있다. 인연이 있다. 뭐 국정원, BBK, MB 기소 당시 수사와 관련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요즘 언론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대선, 보궐선거 등을 연결하려 하는데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그러한 얘기는 소설이다. 사람이 정도를 걸었을 때 맺은 인연으로 연락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정도를 걸었을 때는 연락을 했답니다. 윤석열도 지금 그러면 사도를 걷습니까? 아무튼 박영선 후보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김진애 후보 다시 말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당시 정치적 행보의 클라이막스를 찍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어색한 사태가 끝이다. 소극적인 것 아닌가? 그러자 박영선 후보 할 말은 많지만 서울시장 이슈와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해 발언을 자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윤석열 소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불리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선도 머리가 좋습니다. 윤석열을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진애 후보가 이걸 파고든 겁니다. 소극적인 것 아닌가? 왜 윤석열 비판 안 하는가 당신은?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박영선 후보는 김진애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콜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박영선 후보도 그러한가? 이렇게 말하자 많이 나은 것 같아. 어떠한 사람이 정도를 걸었을 때 맺은 인연으로 연락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본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정도를 걸었을 때 맺은 인연이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박영선 후보, 윤석열, 김종인 이런 것 때문에 정체성 문제로 김진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진애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자, 박영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21분 도시 서울. 이 문제는 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초구청장 조은희의 아이디어를 뺏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김진애 후보가 이 공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1분 도시 공약, 내 학생이면 F학점이다. 서울은 10년간 307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10분 동네 개념을 갖고 왔다. 21분 도시는 기존에 쌓은 도시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쪼갤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진애 후보가 21분이면 광화문에서 동대문 정도의 거리인데 평소 걸어 다니느냐?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이 빠져있다. 뭐 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21분 도시는 생활권 개념이다. 15분 도시 파리가 있고 최근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15분 도시 얘기가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걷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진애 후보 21분 도시를 말하며 마곡을 예로 듣는데 마곡은 허벌판의 신도시 개념으로 지은 곳이다. 지금의 서울을 쓸어 없애고 만들 생각이냐? 박영선 후보, 김 후보가 10분 동네를 주장하셨는데 10분 동네의 단점을 확대 발전한 게 21분 도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 김진애의 콘텐츠는 간단치 않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박영선 김진애의 단일화 TV 토론은 상대적으로 안철수 오세훈의 하지도 않은 TV 토론에 비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흥행면에서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 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안철수는 지금 박빙입니다. 초박빙. 오세훈이 0.1%포인트 앞선다는 KBS 여론조사.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겁니다. 박영선, 김진애는 재미는 없지만 김진애가 작정하고 덤비는 바람에 박영선이 혼쭐이 났습니다. 자, 이미 의원직까지 던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김진애. 작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 후보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자, 김진애 후보는 지난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정말 밋밋하고 싱거웠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서울 시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진진합니까? 저는 좀 흥미진진합니다. 워낙 김진애가 박영선을 제대로 공격해서 말입니다. 자, 민주당, 열린민주당 15일 2차 토론을 가진 후 16일, 17일 서울시민 양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7일 최종 후보가 발표됩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